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그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묘년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묘년조는 전쟁의 명분구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장기간을 거쳐서 전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이 왜 군사를 일으켰는가? 그 어떤 원인으로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기 때문에 비문에서 굉장히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에 관해서 이 뭐 책이나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잘못된 오해들이 많아요. 잘못됐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오해 세 가지만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오해인가? 현재 3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4세기도 하고 5세기도 할 겁니다. 그때 관계토항 비문을 다시 하겠지만 오늘은 잘못된 오해 그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 신묘년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인데 신묘년조 사건이 발생한 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묘년조 사건이 391년인데 391년 몇 월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고구려 광개토왕보다 한 세대 전 어떤 입니까? 고구려왕. 고구려왕과 근초고왕의 전쟁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369년부터 쭉 시작된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 원인이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신묘년조의 사건이 언제 즉 몇 월 달에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묘 사건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어떻게 되세요? 그해 봄 3월에 발생했습니다. 삼국사기 어디를 봐야 됩니까? 고구려는 아니고 백제본기나 신라본기 아무데나 펴도 봄 3월입니다.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묘년조 사건이 발생한 달이 봄 3월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고구려왕과 근초고왕의 전쟁 원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묘년조 사건이 언제 발생했느냐를 명확히 알아야죠. 자, 첫 번째 잘못된 오해가 뭐냐? 백잔신라 구시성민 유래조공이 고구려의 거짓이거나 과장이다라는 의견. 이 한 줄의 기사는 백잔신라 구시성민 유래조공은 3, 4세기, 3세기와 4세기에 있었던 한국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면 한고대사의 3, 4세기를 이해를 못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3, 4세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구절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뭘 요약한 것이냐? 첫 번째, 3세기 중반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한강유역에 요하유역 고분군이 축적이 됩니다. 출현해요. 왜 3세기 중반에 한강유역에 요하유역 고분군이 출현하는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고이왕이라는 새로운 통치자가 출현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3세기 후반에 낙동강유역에 오환선비계를 비롯한 북방계 유물이 출현해요.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미축이사금이라는 이전과 전혀 다른 통치자가 출현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백잔신라 구시송민율의 조공이. 세 번째, 4세기 후반이 되면 신라의 서몽골 및 중앙아시아 유물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내물이사금이라는 이전과 전혀 다른 통치자가 등장해요. 우리가 마립가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한 줄에 들어있어요. 백잔신라 구시성민율의 조공. 고구려 입장에서 3, 4세기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한반도 중남부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딱 요약한 겁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백잔신라 구시성민율의 조공. 아니 그러면 백잔과 신라가 성민이라고 해도 언제 조공했느냐? 잘 봐야 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유래 조공이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사가 아니지,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백잔신라 구시송민 유래 조공은 3, 4세기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고구려의 질서를 흔든 것은 왜인데 왜 토벌은 왜가 아니라 장국을 하느냐, 그래서 왜 원인과 결과 안 맞느냐, 비문 자체의 모순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묘년조의 고구려 천하를 흔들어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치는 것은 백제라 이거예요. 토벌 장국을 토벌했답니다. 왜가 사건을 일으켰으면 왜를 토벌해야지 왜 백제를 토벌하느냐, 그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잔국이 왜요? 장국이 그 당시 사람들은 잔국이 왜기 때문에 하나도 비문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잔국이 토벌되고 그 왕실이 외국으로 천도해 가지고 왜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중기고부 시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작으로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광개토왕 비문에 신묘년조에 왜 레도해파라고 쓰지 말고 잔국 레도해파라고 써야지 왜 레도해파라고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간단해요. 잔국이 토벌되고 장국인들이 전부 다 왜로 건너갑니까? 아니죠. 지배층, 왕실과 지배층 일부가 건너간 겁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잔국이 토벌되고 한반도에 남아있던 사람은 수묘년조에 뭐예요? 신래 한예로 고구려 왕의 통치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외국으로 건너간 사람. 그리고 건너간 사람에게 전쟁의 책임이 크다, 이걸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국이 토벌됐지만 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받고, 고구려 천하에 건너간 자들이 전쟁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신묘년조를 잔국 레도해파가 아니고 왜 레도해파로 쓴 겁니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자기 왕의 업적을 과시하는 비문에 왜를 대단한 존재로 썼을 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왜 왜를 대단한 존재로 쓰느냐, 비문에. 이것도 오해가 있는데, 왜는 어떻게 구성된다랍니까? 중국의 사료를 보면 왜는 크게 세 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한, 진한, 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개토왕 비문에 있는 왜를 중국 사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삼한이라 그랬습니다. 후한서, 삼국지, 진서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왜의 통치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왜의 통치자를 진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왜의 지방제들은 뭐예요? 소국제 또는 담로제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구려와 왜는 부위에서 같이 나온 동족입니다. 동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요.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는 왜가 요새에 마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군사동맹을 맺고 후한과 대결하게 됐어요. 그 삼국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왜의 4세기 왜의 수도는 어디예요? 수도는 웅진입니다. 그 다음에 왜의 왕실의 성실은 뭐예요? 부여시예요. 그 다음에 왜의 국명은 뭡니까? 일백백자 백제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왜가 본래 부여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신묘년조는 물론이고 비문 전체에서 이상한 기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록만 적혀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눈으로 보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